흙 한 조각이 당신의 손끝에 닿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건조하고 거칠고 햇빛에 말라붙은 점토의 표면. 그 위로 손가락을 천천히 미끄러뜨리면 미세한 홈들이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수천 년 전, 아직 종이도 펜도 없던 시절에 날카로운 갈대 끝으로 이 작은 표면을 눌러 새긴 자국들입니다. 1922년 메소포타미아의 건조한 땅 라르사라는 고대 도시 인근에서 한 고고학자의 손이 이 물건을 처음 만졌을 때 그는 아마 이것이 무엇인지 즉시 알아차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또 하나의 행정문서, 또 하나의 기록물, 먼지투성이 과거의 잔해 중 하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점토 프리즘은 4개의 면을 가진 이 작은 기둥은 그 안에 무언가 훨씬 더 거대한 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품고 있었습니다. 공포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어쩌면 영영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어떤 진실의 그림자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메르 왕 목록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는 이 목록이 왜 역사상 가장 섬뜩한 문서 중 하나로 불리는지 그 이유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프리즘의 내면은 빽빽한 서령 문자로 덮여 있습니다. 쐐기 모양의 작은 흔적들이 줄을 이루며 리듬을 만들며 마치 노래의 가사처럼 반복되고 변주됩니다. 목록입니다. 왕들의 이름입니다.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숫자들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숫자들, 재위 기간을 표시하는 숫자들. 그런데 이 목록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문장을 천천히 되뇌어 보세요.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행정문서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국가의 공식 기록이, 왕들의 재위 목록이 이렇게 신화의 언어로 마치 주문처럼, 마치 기도처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역사가 아니라 우주론입니다. 권력의 기원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인간의 세계가 아니라 하늘에서, 신들의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그것은 에리두에 있었다. 에리두, 수메르인들이 믿었던 최초의 도시, 물과 지혜의 신 엔키가 머무는 곳. 이 문서는 권력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실체처럼, 마치 만질 수 있는 물질처럼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한다고 말합니다. 권력은 사람보다 먼저 존재합니다. 권력은 하늘에서 왔고 하늘이 정한 순서대로 땅 위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문서는 우리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목록은 계속됩니다. 에리두의 왕 알룰림, 바드티비라의 왕 알랄가르, 라라크의 왕, 시파르의 왕, 슈르팍의 왕, 8명의 왕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각 왕의 이름 옆에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통치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은, 이 재위 기간들은 우리가 아는 어떤 현실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록이 아니라 주문처럼 들립니다. 역사의 외피를 쓴 문서가 우주론을 담아버릴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손에 든 것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진실의 그림자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림자라면 그 그림자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프리즘의 표면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먼지는 여전히 그 위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들은, 그 불가능한 숫자들은 여전히 거기 새겨져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숫자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숫자가 공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작은 숫자는 친근합니다. 하나, 둘, 열, 백. 우리는 이 숫자들을 셀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우리 삶의 척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커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감각은 흔들립니다. 1000년, 만년, 10만 년. 이 숫자들은 더 이상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추상이 되고 공허가 되고 어둠이 됩니다. 수메르 왕 목록의 첫 8왕은 홍수 이전의 왕들은 그런 숫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룰림, 에리두의 첫 번째 왕. 그는 28,800년을 통치했습니다. 이 숫자를 천천히 느껴보세요. 28,800년. 한 사람이 왕좌에 앉아있던 시간. 한 생명이 지속되었던 시간. 우리 인류의 기록된 역사 전체가 겨우 5,000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그보다 5배 이상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장입니까? 신화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다른 종류의 진실입니까? 알랄까르, 바드티비라의 왕. 그는 36,000년을 통치했습니다. 36,000년. 인류가 동굴에 그림을 그리고 불을 피우고 아직 도시도 문자도 농업도 없던 시절, 그보다 더 오래된 시간입니다. 엠멘두안나, 바드티비라의 또 다른 왕. 43,200년. 엔멘가란나, 바드티비라. 28,800년. 두무지, 바드티비라의 목자왕. 36,000년. 엔시파지안나, 라라크. 28,800년. 엔멘두란나, 시파르. 21,000년. 우바르투투, 슈루팍. 18,600년. 8명의 왕. 그들의 재위 기간을 모두 합하면 24만 2천년입니다. 24만 년이 넘는 시간. 이것은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 등장한 시기와 맞먹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그 긴 시간을 8개의 이름으로 압축하고 8개의 통치 기간으로 나누고 마치 회계의 장부처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이 숫자들을 읽을 때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어긋나는 느낌이 듭니다. 논리가 붕괴됩니다. 시간의 감각이 뒤틀립니다. 당신은 동굴의 불빛을 상상합니다. 돌도끼를 상상합니다. 아직 이름도 없고 언어도 미약하고 문명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인류를 상상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프리즘 위에는 왕의 이름이 있습니다. 도시의 이름이 있습니다. 재위 기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과장이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고대인들이 자신들의 기원을 신성하게 만들기 위해 숫자를 부풀린 것이라고, 권위를 세우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목록은 계속됩니다. 홍수 이후로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점점 더 현실에 가까워집니다. 뒤로 갈수록 우리가 아는 역사와 교차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왕들의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신화에서 시작해서 역사로 끝나는 문서일까요? 거짓에서 시작해서 진실로 끝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그 경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흐릿하고 훨씬 더 복잡한 것일까요? 숫자는 너무 커서 오히려 차갑게 느껴집니다. 28,800년이라는 수치는 뜨겁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거기 있습니다. 돌처럼 얼음처럼 만질 수 없는 거리감으로 우리를 밀어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숫자들은 규칙적입니다. 무작위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큰 수를 적은 것이 아닙니다. 28,800, 36,000, 43,200. 이 숫자들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어떤 체계의 일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거짓말이라면 왜 이렇게 규칙적으로, 왜 이렇게 정교하게 쓰였을까요? 신화라면 왜 이렇게 행정문서처럼, 회계장부처럼, 국가의 공식 아카이브처럼 보일까요? 이 질문들은 답이 없습니다.
아니, 답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답들은 우리를 다시 같은 어둠 속으로 돌려보냅니다. 프리즘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숫자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숫자들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아마도 우리는 공포가 어디서 오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수메르인들은 60으로 셌습니다. 우리는 10으로 셉니다.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메르인들은 60을 기본 단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실 매우 실용적이었습니다. 60은 아름다운 숫자입니다. 수학적으로 아름다운 숫자입니다. 60은 12개의 약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1, 2, 3, 4, 5, 6, 10, 12, 15, 20, 30, 60.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60을 2로 나누면 30입니다. 3으로 나누면 20입니다. 4로 나누면 15입니다. 5로 나누면 10입니다. 6으로 나누면 10입니다. 모두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분수가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무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땅을 측정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60진법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오늘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60초를 1분으로 셉니다. 60분을 1시간으로 셉니다. 원을 360도로 나눕니다. 이 모든 것은 수메르에서 왔습니다. 수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서기들이 만든 체계입니다. 그리고 수메르인들은 큰 숫자를 위한 특별한 단위들을 만들었습니다. 사츠 3600, 60의 제곱, 네 600, 60의 10배, 솥 60. 이것은 그냥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권위의 언어였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질서를 반영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로 수메르인들은 왕들의 재위 기간을 기록했습니다. 알룰림의 28,800년을 다시 봅시다. 이것은 8살입니다. 3,600의 8배. 완벽하게 떨어집니다. 알랄까르의 36,000년. 이것은 정확히 14입니다. 엠멘누안나의 43,200년. 이것은 12사입니다. 두무지의 36,000년. 다시 14입니다. 이 패턴을 보십니까? 이 숫자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 숫자들은 60진법 체계 안에서 완벽하게 조화롭습니다. 이 숫자들은 SAR이라는 단위의 배수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매우 신중하게, 매우 의도적으로 이 숫자들을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일까요? 만약 이것이 그냥 과장이라면, 만약 그냥 왕들을 신성하게 보이게 만들기 위한 거짓말이라면 왜 이렇게 정교한 수학적 패턴이 필요했을까요? 아무 큰 숫자나 적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학자들은 여러 해석을 내놓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숫자가 실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나타낸다고, 신성함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3600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벽함의 상징이었다고, 그래서 그 배수들이 왕의 위대함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실제 관측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수메르인들은 뛰어난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들을 관측했습니다. 행성들의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하늘의 주기들이 어쩌면 이 숫자들에 반영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코드라고 말합니다. 숫자가 다른 무언가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아직 해독하지 못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해석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무언가가 걸립니다. 이 숫자들이 딱 떨어진다는 사실이, 이 숫자들이 체계적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더 섬뜩하게 만듭니다.
만약 이것이 그냥 신화라면, 그냥 이야기라면 왜 이렇게 정밀할까요? 신화는 보통 모호합니다. 신화는 보통 시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계처럼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숫자를 통해 왕을 신화화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 숫자에 설득당하는 걸까요? 정밀함이 진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60진법은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질서를 반영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분할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메르인들은 그들의 과거를 배치했습니다. 그들의 왕들을, 그들의 시간을, 그들의 역사를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배치는 완벽했고 그래서 섬뜩합니다. 숫자가 상징이 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잃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얻을까요? 프리즘의 표면을 다시 만져봅니다. 그 위에 숫자들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8살, 10살, 12살. 완벽하게 떨어지는 숫자들, 완벽하게 계산된 과거. 그리고 이제 그 완벽함이 끝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문서는 갑자기 단 한 줄로 모든 것을 끊어버립니다. 홍수가 땅을 덮쳤다. 한 줄입니다. 단 한 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아무런 감정도 없이 문서는 세계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홍수가 땅을 덮쳤다. 당신이 서사시를 기대했다면 당신은 실망할 것입니다. 당신이 영웅을 기대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의 이야기를, 방주의 이야기를, 신의 경고를 기대했다면 여기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저 홍수가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것이 오싹한 이유는 이것이 행정문서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화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도시들이 물에 잠겼다고, 세계가 끝났다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실을 기록합니다. 마치 회계 장부에 지출을 적듯이, 마치 재고 목록에 손실을 적듯이 감정 없이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적습니다. 홍수가 땅을 덮쳤다. 그리고 왕권은 다음 도시로 이동했다. 이것이 이 문서가 관심 있는 전부입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슬픔이 아닙니다. 재난의 규모가 아닙니다. 오직 권력의 연속성입니다. 오직 왕권이 어디로 가는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강들을 생각해 봅시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생명을 주는 강들입니다. 이 강들 없이는 수메르도, 아카드도, 바빌론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강들의 물이 들판을 적시고 곡식을 키우고 도시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하지만 이 강들은 온순하지 않습니다. 이 강들은 변덕스럽습니다. 봄에 눈이 녹으면 강들은 범람합니다. 그리고 범람할 때 그들은 무자비합니다. 마을을 쓸어가고 수학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떠내려 보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홍수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홍수는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속에서 우트나피쉬팀은 대홍수에서 살아남습니다. 아트라하시스 신화에서 인류는 거의 멸절됩니다. 성경의 노아 이야기도 같은 기억에서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수메르 왕 목록의 홍수는 무엇일까요? 실제 사건일까요? 지질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증거를 찾았습니다. 우르에서 고고학자 레너드, 울리는 두꺼운 진흙층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층들 사이에 끼어있는 깨끗한 퇴적물의 층, 마치 엄청난 물이 한때 이곳을 덮었다는 듯한 흔적. 하지만 이것이 전 지구적 대홍수의 증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도 지역적 재난이었을 것입니다. 매우 크고 매우 파괴적이고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만큼 끔찍했지만 그래도 지역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은 재난을 확대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아는 모든 것이 물에 잠겼다면 그것은 세계의 끝이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는 모든 도시가, 모든 들판이, 모든 삶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전 인류의 종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는 반복되고 변형되고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공식 기록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홍수가 땅을 덮쳤다. 이 한 줄은 몇 세대의 공포를 압축합니다. 이 한 줄은 수천 명의 죽음을 건너뜁니다. 이 한 줄은 슬픔도, 비명도, 기도도 담지 않습니다. 오직 사실만, 그리고 그 사실 뒤에 문서는 계속됩니다. 홍수 후 왕권은 키시로 내려왔다. 권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권력은 물보다 강합니다. 사람들은 죽어도, 도시들은 잠겨도 왕권은 계속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도시를 찾고, 새로운 왕좌를 찾고, 새로운 손에 들려집니다. 이것이 이 문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어쩌면 가장 섬뜩한 부분입니다. 물이 지나간 뒤 세계는 변합니다. 숫자도 변합니다. 인간도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변화를 따라갈 것입니다. 홍수 이후 첫 번째 도시는 키시입니다. 왕권이 하늘에서 다시 한번 내려왔고 이번에는 키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왕 가우르. 그의 재위 기간은 1200년입니다. 잠깐, 1200년? 이것은 여전히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어떤 인간도 1200년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28,800년이었습니다. 36,00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200년입니다. 숫자가 떨어졌습니다. 극적으로 떨어졌습니다. 홍수는 왕들의 수명도 쓸어버린 것 같습니다. 둘째 왕 굴라 니다바 엔키두 960년, 셋째 왕 주르 사르카바르 840년, 넷째 왕, 다섯째 왕, 여섯째 왕. 숫자들은 계속 줄어듭니다. 여전히 비현실적이지만 이전보다는 낫습니다. 여전히 불가능하지만 이전보다는 작습니다. 이것은 추락처럼 느껴집니다. 천천히 식어가는 신성함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왕들이 신에서 인간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점점 더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성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의 족장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메우두셀라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노아도 95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 수명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175년, 이삭은 180년, 야곱은 147년. 똑같은 패턴입니다. 홍수 전에는 초인적 수명, 홍수 후에는 점진적 감소. 마치 인류가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마치 신성함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처럼.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공통된 기억일까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공유했던 어떤 깊은 이야기, 재난 이후 세계가 변했다는, 인간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공통된 감각일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정말로 한 사람의 수명을 나타낼까요? 어떤 학자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이름들은 개인이 아니라 왕조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우르라는 이름 아래 가우르 왕조의 여러 왕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200년은 한 사람의 재위가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친 통치 기간일 수 있습니다. 또는 이것은 시대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가우르 시대, 굴라 시대. 각 이름이 한 시기를, 한 문화적 단계를, 한 역사적 국면을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해석은 합리적입니다. 이것은 숫자를 이해 가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이것이 왕조나 시대를 나타낸다면 왜 문서는 그것을 명시하지 않았을까요? 왜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썼을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점은 문서가 계속해서 정밀함을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1200년, 960년, 840년. 이 숫자들은 대략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림짐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한 기록처럼 보입니다. 상징이라면 왜 이렇게 구체적일까요? 신화라면 왜 이렇게 정밀할까요? 프리즘은 침묵합니다. 숫자들은 그저 거기 있습니다. 1200, 960, 840. 점점 줄어들지만 여전히 불가능한 숫자들. 점점 현실에 가까워지지만 여전히 신화적인 숫자들. 그리고 우리는 이 숫자들 사이 어딘가에서 진실과 신화가 만나는 지점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지점은 미끄럽고 흐릿하고 잡히지 않습니다. 신성함은 천천히 식어갑니다. 왕들은 천천히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강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강하는 왕들 사이에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키시의 왕 목록을 따라가다 보면 에타나라는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에타나, 목자였던 사람,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수메르 왕 목록은 그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왕들처럼 그냥 이름과 재위 기간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서들, 다른 이야기들은 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기묘합니다. 에타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왕조를 이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왕에게 재앙이었습니다. 권력의 연속성이 끊긴다는 것은 왕권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에타나는 신들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신들은 그에게 해결책을 주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탄생의 식물을 가져오라고. 하지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독수리를 소개합니다. 거대한 독수리. 에타나를 등에 태우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독수리. 그리고 독수리는 날아오릅니다. 높이, 더 높이. 땅이 점점 작아지고 바다가 점점 작아지고 세상 전체가 점점 작아질 때까지. 고대 텍스트는 묘사합니다. 땅이 언덕처럼 보였고 바다가 웅덩이처럼 보였습니다. 더 올라가자 땅이 정원처럼 작아졌고 바다가 바구니처럼 작아졌습니다. 더 올라가자 땅이 빵처럼 보였고 바다가 물그릇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묘사입니다. 당신이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 느낌을 알 것입니다. 땅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 산들이 주름처럼 보이는 느낌, 도시들이 장난감처럼 작아지는 느낌. 그런데 이 이야기는 4000년 전에 쓰였습니다.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 열기구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그들은 이런 묘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실제 경험의 기록이라고 주장합니다. 고대에 어떤 형태의 비행 기술이 있었다고 잃어버린 문명의 흔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꿈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꿈에서 납니다. 꿈에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꿈의 감각을, 꿈의 이미지를 이야기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권력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신들에게 가까워진다는 것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에타나는 단지 높은 곳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신성에 도달한 것이라고. 모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해석은 무언가를 놓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수메르 왕 목록에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에타나는 그냥 전설적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공식 기록 속에 있습니다. 왕 목록 속에 있습니다.
다른 왕들과 함께 차례대로 숫자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화가 역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역사가 신화를 품었습니다. 그 경계는 흐릿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패턴이 보입니다. 왕권이 하늘에서 왔다면 왕들은 늘 하늘을 그리워합니다.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버린 후에도 하늘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신들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은 비록 그들의 수명이 줄어들고 그들의 권력이 약해져도 여전히 위를 봅니다. 에타나의 이야기는 슬픕니다. 그는 하늘로 올라갔지만 결국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는 탄생의 식물을 찾았지만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야기의 어떤 버전에서는 그가 독수리를 타고 오르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어졌다고 합니다. 다른 버전에서는 그가 성공했지만 인간의 몸으로 신들의 영역에 들어간 죗값을 치러야 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든 메시지는 같습니다. 인간은 하늘에 닿을 수 있지만 거기 머물 수는 없습니다. 왕권이 하늘에서 왔을지라도 왕들은 여전히 땅의 피조물입니다. 밤하늘을 상상해 봅시다. 메소포타미아의 밤하늘. 오늘날보다 훨씬 더 어두웠고 별들은 훨씬 더 밝았습니다. 목자들이, 농부들이, 왕들이 그 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별들이 신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행성들이 신들의 사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이 진정한 왕국이고 땅은 그저 그림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아주 드물게 어떤 왕이 그 경계를 넘으려 했습니다. 에타나처럼. 하지만 목록은 계속됩니다. 에타나 이후에도 더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왕들은 덜 신화적이 됩니다. 점점 그들은 더 현실적이 됩니다. 점점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신화에서 역사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은 오히려 목록을 더 섬뜩하게 만듭니다. 목록이 계속되면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숫자는 여전히 이상합니다. 재위 기간은 여전히 너무 길리다. 하지만 그 이름들이 다른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엔메바라게시, 키시의 왕. 수메르 왕 목록에 따르면 그는 900년을 통치했습니다. 여전히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됩니다. 니프르에서 발견된 한 비문에 엔메바라게시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신전 건축을 언급하는 비문입니다. 이것은 그가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단순한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를 건설하고 실제로 통치했던 사람일 가능성을. 900년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름은 실제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선명한 경계를 원합니다. 이것은 신화, 저것은 역사. 이것은 거짓, 저것은 진실. 하지만 수메르 왕 목록은 그런 경계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섞습니다. 불가능한 숫자와 실존하는 이름을, 신화적 서사와 역사적 증거를, 그리고 이것은 질문을 낳습니다. 만약 일부가 진짜라면 나머지도 진짜일까요? 만약 엔메바라게시가 실존했다면 그보다 앞선 왕들도 실존했을까요? 만약 키시의 왕들이 실제로 있었다면 홍수 이전의 왕들도 실제로 있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만약 일부가 거짓이라면 전부가 거짓일까요? 만약 홍수 이전의 숫자들이 과장이라면 홍수 이후의 숫자들도 과장일까요? 만약 초기의 이름들이 신화라면 후기의 이름들도 신화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호함이, 그 불확실성이 섬뜩함을 만듭니다. 고고학은 부분적인 답을 줍니다. 발굴은 어떤 왕들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어떤 도시들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목록의 정확성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이름들이 공허하지 않다는 것을,
어떤 왕들이 실제로 권력을 휘둘렀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숫자는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900년, 800년, 700년. 실존 가능성과 불가능한 숫자가 동거합니다. 증거와 신화가 한 줄에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그리고 이 역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서부터 의심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졸리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명확하지 않을 때, 확신이 없을 때,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떠다닐 때 사람은 잠에 가까워집니다. 수메르 왕 목록은 우리를 그 상태로 이끕니다. 깨어 있지만 꿈꾸는 상태, 의심하지만 매혹되는 상태, 불가능하다고 알면서도 만약에 라고 생각하는 상태. 그리고 목록은 계속 나아갑니다. 키시에서 우루크로, 우루크에서 우르로, 우르에서 아완으로. 왕권은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합니다. 하늘이 정한 순서대로.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가장 유명한 이름 앞에 서게 됩니다. 가장 큰 연궁 앞에, 가장 오래된 서사의 주인공 앞에. 길가메시, 우루크, 유프라테스강 옆에 위대한 도시, 수메르의 진주. 그리고 거기 한 왕이 통치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길가메시. 수메르 왕 목록에서 길가메시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루크의 5번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인간이 아니라 릴라라는 악마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은 126년입니다. 126년. 이것은 이전 왕들에 비하면 거의 짧습니다. 거의 현실적입니다. 물론 여전히 불가능하지만 28,800년이나 1200년에 비하면 거의 인간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길가메시를 알고 있습니다. 왕 목록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우리는 그의 서사시를 알고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서사 문학 중 하나. 영웅의 이야기, 우정의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 불멸을 찾는 이야기. 서사시 속에서 길가메시는 거인입니다. 그는 우루크의 성벽을 건설했습니다. 거대한 성벽. 도시 전체를 감싸는 성벽. 오늘날에도 우루크의 유적에서 그 성벽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무너진 돌들, 먼지 속에 묻힌 거대함의 기억. 밤을 상상해 봅시다. 달빛이 그 성벽 위로 비치는 밤.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는 밤. 성벽의 실루엣이 하늘을 가르는 밤. 이 성벽을 쌓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돌이, 얼마나 많은 노동이, 얼마나 많은 땀과 피가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그를 영웅으로 그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폭군으로도 그립니다. 그는 너무 강했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그에게 친구를 보냈습니다. 엔키두, 야생인, 동물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 그리고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함께 그들은 괴물을 죽였습니다. 훔바바, 삼나무 숲의 수호자. 그리고 함께 그들은 하늘의 황소를 죽였습니다. 이슈타르 여신이 보낸 황소. 하지만 신들은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엔키두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길가메시는 친구의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슬퍼했습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죽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는 떠났습니다. 불멸을 찾아서 세상의 끝까지 죽음의 바다를 건너 우트나피쉬팀을 찾아갔습니다. 홍수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 신들이 영생을 허락한 유일한 사람. 하지만 우트나피쉬팀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불멸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왕이어도 영중이어도 거인이어도
당신은 인간입니다. 길가메시는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 그리고 그는 자신의 도시를 보았습니다. 우르크의 성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불멸이라고. 건축물이 그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라고. 돌이 그를 영원히 간직할 것이라고. 그리고 정말로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수메르 왕 목록은 이 모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목록은 그냥 말합니다. 길가메시, 그의 아버지는 릴라 악마였다. 126년을 통치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한 줄입니다. 서사시 전체를, 영웅의 모든 업적을, 모든 고통을, 모든 지혜를 한 줄로 압축합니다. 이름, 북의 숫자, 그리고 다음 왕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기록의 본질입니다. 기록은 숨쉬지 않습니다. 기록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기록은 그냥 나열합니다. 사실을, 숫자를, 순서를. 길가메시가 불멸을 찾아 헤맸을 때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이미 불멸을 얻었다는 것을. 점토판의 왕 목록의 역사의 아카이브 속에. 하지만 그 불멸은 차갑습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불멸이 아닙니다. 그것은 숫자의 불멸입니다. 그리고 목록은 계속됩니다. 우르크 이외에도 더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왕권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목록은 모든 도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목록은 선택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강력한 도시들은, 어떤 위대한 왕들은 의도적으로 누락되어 있습니다. 라가시, 구데아, 이 이름들은 왕 목록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들의 조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목록은 그들을 지웠을까요? 침묵은 때로 소리보다 더 강력합니다. 기록하지 않는 것은 때로 기록하는 것보다 더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수메르 왕 목록은 그 침묵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가시, 메소포타미아의 중요한 도시국가, 강력했고 번영했고 예술과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구데아라는 통치자는 신전들을 건설했습니다. 아름다운 조각상들을 남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많은 비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메르 왕 목록에는 그의 이름이 없습니다. 라가시라는 도시가 없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마치 역사에서 지워진 것처럼. 왜일까요? 왕 목록의 원칙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왕권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왕권은 한 번에 한 도시에 있다. 왕권은 순서대로 이동한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 원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념입니다.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우주론적 주장입니다. 현실은 더 복잡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는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동시에 번영했습니다. 동시에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키시가 강할 때 우르크도 강했습니다. 우르가 번성할 때 라가시도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왕 목록은 이 복잡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록은 선형적입니다. 목록은 순차적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 에리두, 그 다음 바드티비라, 그 다음 라라크. 왕권은 이동합니다.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깔끔하게, 질서 정연하게. 이것은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관점입니까? 어쩌면 왕 목록을 만든 사람들은 진정한 권력은 하나만 존재한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도시들이 아무리 강해도 진정한 왕권, 하늘이 부여한 왕권은 오직 한 곳에만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라가시는 왜 배제되었을까요? 어쩌면 라가시는 그 정통성을 주장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라가시의 통치자들은 왕이 아니라 다른 칭호를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왕 목록을 편찬한 도시와
라가시 사이에 정치적 갈등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수메르 왕 목록은 중립적인 연대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관점입니다. 누군가의 이념입니다. 누군가의 정치적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만들기 위해 어떤 이름들은 포함되고 어떤 이름들은 배제됩니다. 어떤 도시들은 빛나고 어떤 도시들은 그림자 속에 남습니다. 이것은 무섭습니다. 죽이는 것보다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무덤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서 지워지는 것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역사가 그 사람을, 그 도시를, 그 시대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구데아의 조각상들은 아름답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합니다. 그의 손은 기도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그를 보면 당신은 그가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왕 목록을 읽는 사람은 그가 존재했다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이것이 기록의 힘입니다. 그리고 기록하지 않는 것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홍수 이전의 거대한 숫자들로 28,800년과 36,000년으로 우리는 물었습니다. 이것이 신화인가, 상징인가, 과장인가? 하지만 이제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정치일까요? 이 불가능한 숫자들도 누군가의 주장일까요? 누군가의 정당성 확보 수단일까요? 키시가 자신을 홍수 이후 첫 번째 왕조라고 주장했다면 그들은 자신보다 앞선 시대를 어떻게 다루어야 했을까요? 그들은 신화적 시대를 만들어야 했을까요? 너무 멀고 너무 크고 너무 신성해서 경쟁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프리즘을 더 섬뜩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당신이 읽는 것은 역사가 아니라 권력의 언어일 수도 있다고. 침묵은 계속됩니다. 라가시는 여전히 목록에 없습니다. 구데아는 여전히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무엇이 지워졌을지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도시들, 다른 왕들,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누군가를 지우는 일은 죽이는 일보다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역사는 다시 쓰여집니다. 이제 우리는 숫자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숫자로 어떤 연구자들은 홍수 이전 왕들의 재위 기간을 모두 합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43만 2천년. 이 숫자는 다른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천문학에서, 칼데아의 사제들이 기록한 관측 기관에서, 인도의 베다 문헌에서도 비슷한 숫자가 나타납니다. 43만 2천이라는 주기. 이것은 우연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천문학적 주기라고 주장합니다. 별들의 움직임, 행성들의 배열, 무언가 거대한 우주적 리듬의 반영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수학적 놀이라고 말합니다. 60진법 체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큰 수, 의미는 없지만 인상적인 숫자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기억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무언가의 메아리, 우리가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는 고대 지식의 파편이라고. 모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해석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지입니다. 432만 년이라는 숫자를 보면 우리는 압도됩니다. 우리는 작아집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문명, 우리의 모든 역사가 갑자기 한 점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의도였을까요? 이 숫자들이 우리를, 이 목록을 읽는 사람들을
작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신들 앞에서, 왕권 앞에서, 하늘의 권위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숫자들은 매혹적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우리는 설명을 원합니다. 우리는 의미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작위가 아니라 무언가를 가리킨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신화를 만듭니다. 잃어버린 문명에 대한 신화, 고대의 지혜에 대한 신화, 우리가 모르는 진실에 대한 신화. 수메르 왕 목록은 이것을 허락합니다. 목록은 충분히 모호합니다. 충분히 신비롭습니다. 충분히 정교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신의 해석을 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목록이 지속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4000년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이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이것을 연구합니다. 여전히 이것에 매혹됩니다. 세 가지 해석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조용히, 판단 없이. 첫 번째, 상징설. 이 숫자들은 시간이 아니라 권위를 나타냅니다. 3600, 즉 SAR은 완벽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우주의 질서를 반영하는 숫자였습니다. 왕들의 재위기간을 이 숫자의 배수로 표현함으로써 서기들은 그들을 신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인간 이상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비유였습니다. 시가 아니라 수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압축설. 이 이름들은 개인이 아니라 시대를 나타냅니다. 알룰림은 한 사람이 아니라 알룰림 왕조였습니다. 288,800년은 한 사람의 수명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친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각 이름은 역사의 한 장을 대표했습니다. 그리고 목록은 그 장들을 순서대로 배열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압축이었습니다. 요약이 아니라 상징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억설. 이 숫자들은 잃어버린 과거의 메아리입니다. 홍수 이전, 재난 이전, 세계가 달랐던 시절의 흔적입니다. 사람들은 그 시절을 더 크게, 더 길게, 더 신성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느꼈습니다. 왕들이 더 강했고, 생명이 더 길었고, 신들이 더 가까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숫자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그리움이었습니다. 세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세 가지 모두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아마도 이 세 가지 어딘가에 혹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섬뜩합니다. 왜 섬뜩할까요? 신화와 행정을 섞었기 때문입니다. 시와 회계를 한 페이지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장부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계를 원합니다. 우리는 범주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야기, 저것은 기록. 이것은 상상, 저것은 사실. 하지만 수메르 왕 목록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목록은 말합니다. 왕권은 하늘에서 왔다. 그리고 알룰림은 28,800년을 통치했다. 그리고 홍수가 왔다. 그리고 길가메시는 126년을 통치했다. 그리고 엠메바라게시는 실제로 존재했다. 모두 같은 톤으로, 모두 같은 형식으로 신화와 역사가 이음매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범주를 흔듭니다. 우리의 확신을 약화시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프리즘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박물관의 유리 케이스 안에서 혹은 학자의 서재에서 혹은 당신의 상상 속에서 점토는 차갑습니다. 서령 문자는 작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거대합니다. 시간, 권력, 신화, 역사, 두려움, 그리움, 주장, 침묵, 모두 한 장의 목록에, 모두 하나의 프리즘에,
프리즘을 다시 손에 올려놓는 소리를 상상해 봅시다. 나무 테이블 위에 점토가 닿는 작은 소리, 톡, 그리고 먼지가 살짝 날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천히 숨을 쉽니다. 오늘 밤 우리는 긴 여행을 했습니다. 4,000년 전으로, 수메르의 도시들로, 왕들의 이름들 사이로, 불가능한 숫자들 속으로 우리는 에리두의 먼지를 만졌습니다. 우르크의 성벽을 보았습니다. 홍수의 물을 상상했습니다. 에타나와 함께 하늘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라가시의 침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돌아왔을까요? 답은 아닙니다. 수메르 왕 목록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질문을 줍니다. 더 많은 질문을, 더 깊은 의문을. 하지만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역사는 항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항상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파편들입니다. 점토 조각들, 깨진 비문들, 불완전한 목록들. 그리고 그 파편들 사이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만듭니다.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연결을 만들려 합니다. 수메르 왕 목록은 그 과정을 허락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구체적이어서 무시할 수 없고 충분히 모호해서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신화와 역사 사이, 믿음과 의심 사이, 경애와 회의 사이에 묶어둡니다. 그리고 그 사이 공간에서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과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이 문서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확실성이 아니라 경의, 답이 아니라 신비,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이 잠들 때 그 신비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무겁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 그저 부드럽게 당신의 꿈 저편에서 고대의 속삭임처럼 왕권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눈을 감아도 괜찮습니다. 기록은 여전히 거기 있을 것입니다. 프리즘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숫자들은 여전히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그것을 읽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매혹될 것입니다. 오늘 밤은 답을 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결론에 도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여행했다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으로, 느꼈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수메르의 먼지는 당신의 손끝에 남아 있습니다. 홍수의 메아리는 당신의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들, 그 불가능한 숫자들은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28,800년, 36,000년, 43만 2,000년.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수메르 왕 목록이라고 불렀던 이 문서는 사실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박물관을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유리 케이스 하나에 점토 프리즘이 있습니다. 그 옆 케이스에도 또 다른 프리즘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평평한 점토판이 있습니다. 모두 수메르 왕 목록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모두 같은 제목, 같은 주제. 하지만 당신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판본에서는 특정 왕의 재위 기간이 다릅니다. 어떤 판본에서는 도시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어떤 판본에서는 어떤 이름이 빠져 있고 다른 판본에서는 추가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점토판마다 조금씩 다르게 숨쉽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고대에는 인쇄기가 없었습니다. 복사기가 없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손으로 베껴졌습니다. 서기가 앉아서 원본을 보면서 혹은 암송된 내용을 들으면서 새로운 점토판에 다시 썼습니다. 그 과정을 상상해 봅시다. 젖은 점토,
손바닥 위에서 따뜻합니다. 서기는 그것을 평평하게 펴거나 프리즘 모양으로 빚습니다. 그리고 갈대 끝을 점토에 누릅니다. 쐐기 모양의 흔적이 남습니다. 한 글자, 또 한 글자, 천천히 줄이 만들어집니다. 서기의 손은 피곤합니다. 하루 종일 이 일을 했습니다. 눈도 피곤합니다. 햇빛 아래서 혹은 등불 아래서 작은 글자들을 계속 봅니다. 때때로 실수를 합니다. 숫자를 잘못 읽습니다. 이름의 철자를 약간 다르게 씁니다. 혹은 의도적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가 속한 도시는 다른 전승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토는 마릅니다. 햇빛 아래에서 천천히 굳어집니다. 그리고 마르는 동안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수축이 일어납니다. 표면이 약간 변합니다. 글자의 모양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면 이 점토판은 땅에 묻힙니다. 도시가 버려지고 모래가 쌓이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누군가 그것을 다시 파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이런 점토판들입니다. 다른 시대에 다른 도시에서 다른 서기들이 만든 점토판들. 모두 수메르 왕 목록을 담고 있지만 모두 조금씩 다릅니다. 웰드, 블런델, 프리즘. 이것은 가장 완전한 판본 중 하나입니다. 라르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홍수 이전 왕들부터 시작해서 이신 라르사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다른 판본들도 있습니다. 니프르에서 발견된 조각들, 키시에서 발견된 파편들, 각각은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판본은 특정 도시를 더 강조합니다. 그 도시의 왕조를 더 길게 기록합니다. 더 많은 왕들을 포함시킵니다. 어떤 판본은 다른 도시를 앞에 배치합니다. 왕권이 이동하는 순서를 미묘하게 바꿉니다. 이것은 오류일까요? 실수일까요? 어쩌면 그렇습니다. 어쩌면 단순한 필사 오류입니다. 서기가 피곤해서 혹은 주의가 산만해서 잘못 쓴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의도적인 차이입니다. 각 도시가, 각 시대가 자신의 관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키시에서 만들어진 왕 목록은 키시를 더 중요하게 다룰 것입니다. 우르크에서 만들어진 왕 목록은 우르크를 더 강조할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점입니다. 이것은 기억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옵니다. 기록이란 항상 단수형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라고 말할 때 하나의 이야기를 상상합니다. 하나의 진실, 하나의 과거. 하지만 실제로는 항상 여러 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풍요입니다. 조각난 거울을 생각해 봅시다. 거울이 깨져서 여러 조각이 되었습니다. 각 조각은 같은 얼굴을 비춥니다. 하지만 각 조각은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비춥니다. 어떤 조각은 눈을 더 잘 보여줍니다. 어떤 조각은 입을 더 잘 보여줍니다. 하나의 완전한 거울보다 이 조각난 거울들이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더 복잡한 진실을, 더 다층적인 현실을. 수메르 왕 목록의 여러 판본은 그런 것입니다. 각각은 불완전합니다. 각각은 파편입니다. 하지만 함께 그들은 더 풍부한 그림을 만듭니다. 그리고 차이들 자체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합니다. 무엇이 중요했는지, 무엇이 논쟁적이었는지, 무엇이 고정되어 있었고 무엇이 유동적이었는지. 어떤 왕의 재위 기간이 판본마다 다르다면 그것은 그 숫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다르게 기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도시의 순서가 바뀐다면 그것은 그 도시의 중요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성에 대한 경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수메르 왕 목록이 살아있는 문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번 쓰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시 쓰이고 다시 해석되고 다시 사용된 문서였다는 것을 어떤 판본들은 명백히 학교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서기 교육을 위한 교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본들은 더 단순합니다. 더 정리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배우기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판본들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정 왕조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왕조와 관련된 부분이 더 자세합니다.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어떤 판본들은 종교적 맥락에서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전에서 의식의 일부로 왕권의 신성함을 상기시키기 위해 같은 텍스트, 다른 목적들, 같은 이름들, 다른 순서들, 같은 숫자들, 다른 의미들, 그리고 필사자들, 그 익명의 서기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베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실수했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바꿨고, 때로는 자신이 믿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점토에 남겨진 아프는 단순히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손의 흔적입니다. 한 사람의 힘의 흔적입니다. 갈대를 얼마나 세게 눌렀는지,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지,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두 그 흔적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이 모여서 여러 판본이 됩니다. 여러 목록이 됩니다. 여러 진실이 됩니다. 밤은 더 깊어집니다. 당신은 여러 개의 프리즘을 상상합니다. 여러 개의 점토판을 모두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애쓰는, 그리고 그 다름 속에서 당신은 인간을 봅니다. 완벽하지 않은, 확실하지 않은, 계속해서 다시 쓰는 인간을. 역사는 하나의 정답이 아닙니다. 역사는 여러 개의 목소리입니다. 여러 개의 기억입니다. 여러 개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모든 기억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 모든 진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의 완벽한 목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불완전한 목록들이 함께 더 완전한 그림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새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판본들이 이렇게 다르다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것들을 정리하려고 했을까요? 누군가 하나의 표준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왕권은 이동합니다. 목록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가장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왕권이 에리두에 있었다. 그 다음 왕권은 바드티비라로 옮겨갔다. 그 다음 라라크로, 그 다음 시파르로, 그 다음 슈루팍으로. 홍수 후 왕권은 키시로 내려왔다. 그 다음 에안나로, 그 다음 우르크로, 그 다음 우르로. 계속. 이것은 단순한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춤입니다. 권력의 춤. 도시들 사이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춤. 지도를 펼쳐봅시다. 메소포타미아의 지도.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그 사이에, 그 주변에 도시들이 점처럼 찍혀 있습니다. 에리두. 남쪽 페르시아만에 가까운 곳. 물의 신 엔키의 도시. 습지가 있고 갈대가 자라고 물고기가 풍부한 곳. 당신은 새벽 안개가 불 위에 떠다니는 것을 상상합니다. 조용한 노 젓는 소리, 진흙으로 만든 집들, 그리고 신전, 물가에 서 있는 신전, 바드티비라, 에리두의 북쪽, 농경지가 펼쳐지는 곳, 보리가 자라고 대추야자가 익는 곳, 운하가 들판을 가로지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은 권력입니다. 누가 운하를 통제하느냐가 누가 도시를 통제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우루크, 웅장한 도시,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당신은 성문을 상상합니다. 거대한 문, 그리고 그 너머로 펼쳐지는 거리들.
시장의 소음, 장인들의 작업장, 신전의 계단, 높이 솟은 지구라트, 우르, 달의 신 난나의 도시, 부유한 도시, 교역의 중심, 배들이 강을 따라 오고 갑니다. 물건들이 거래됩니다. 은, 구리, 직물, 곡식. 부는 권력을 낳습니다. 권력은 왕권을 정당화합니다. 각 도시는 살아 숨 쉽니다. 각 도시는 자신의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권은 이 도시들 사이를 옮겨 다닙니다.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무언가처럼. 왜 왕권이 이동할까요?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전쟁. 한 도시가 다른 도시를 정복합니다. 승리한 도시가 이제 권력의 중심이 됩니다. 패배한 도시의 왕권은 끝났습니다. 동맹, 결혼, 외교. 한 도시의 왕이 죽고 후계자가 없으면 다른 도시의 왕이 그 왕좌를 차지합니다. 왕권은 혈통을 따라 혹은 협상을 따라 이동합니다. 경제, 교역로가 바뀝니다. 강이 흐름을 바꿉니다. 어떤 도시는 번영하고 어떤 도시는 쇠퇴합니다. 부가 있는 곳에 권력이 모입니다. 재난, 홍수, 가뭄, 전염병. 도시가 약해집니다.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권력은 더 강한 도시로 옮겨갑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역사입니다. 하지만 수메르 왕 목록은 이것을 다르게 말합니다. 목록은 말합니다. 왕권이 옮겨갔다고. 마치 왕권 자체가 의지를 가진 것처럼, 마치 왕권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처럼. 이것은 신학입니다. 이것은 정치 이론입니다. 권력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은 하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이, 신들이 권력을 어디에 둘지 결정합니다. 승리한 왕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힘으로 왕좌를 빼앗은 것이 아니다. 신들이 나에게 왕권을 주신 것이다. 왕권이 스스로 내게 왔다. 이것은 정당성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찬탈을 승계로 바꾸는 언어입니다. 이것은 폭력을 운명으로 바꾸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수메르 왕 목록은 이 언어를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목록의 리듬을 느껴봅시다. 도시, 왕, 재위기간. 다시, 도시, 왕, 재위기간. 반복, 변주, 반복. 이 리듬은 자장가 같습니다. 차분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입니다. 이 리듬은 주문 같습니다. 반복할수록 힘을 얻는 주문. 왕은 바뀝니다. 이름은 바뀝니다. 도시는 바뀝니다. 하지만 왕권은 바뀌지 않습니다. 왕권은 계속됩니다. 왕권은 영원합니다. 개인은 죽습니다. 도시는 멸망합니다. 하지만 제도는 남습니다. 권력의 구조는 남습니다. 왕좌는 남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탄생입니다. 개인을 넘어서는 무언가의 탄생입니다. 왕이 아니라 왕권이 중요한 세계, 사람이 아니라 제도가 중심인 세계. 수메르 왕 목록은 어쩌면 왕들의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목록입니다. 권력 자체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인간의 역사보다 훨씬 길고 훨씬 크고 훨씬 냉정합니다. 당신은 다시 지도를 봅니다. 도시들의 점들을. 그리고 당신은 선을 그립니다. 에리두에서 바드티비라로, 바드티비라에서 라라크로. 왕권이 이동한 경로를. 선들이 만들어집니다. 패턴이 나타납니다. 권력의 흐름, 역사의 지도. 그리고 그 지도는 아름답습니다. 슬프고 냉정하고 하지만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야망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질서를 만들려는 노력을, 혼란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과거를 의미 있게 만들려는 욕망을. 도시는 사람처럼 숨 쉽니다. 권력은 바람처럼 옮겨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움직임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읽고 그 읽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이해합니다.
밤이 깊어집니다. 지도는 흐릿해집니다. 하지만 선들은, 그 보이지 않는 선들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하지만 수메르 왕 목록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로운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서고의 한 장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서기들은 많은 것을 기록했습니다. 왕들의 비문, 도시의 연대기, 영웅들의 서사시, 신전의 헌정문, 행정문서, 계약서, 편지, 주문, 점토판의 산입니다. 수천, 수만 개의 점토판. 그리고 그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느슨하게, 미묘하게, 하지만 확실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왕의 이름이 목록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같은 이름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도시에서 발견된 비문에도 나타납니다. 갑자기 그 이름은 더 이상 추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가 됩니다. 멀리서 들리던 목소리가 갑자기 바로 옆에서 들리는 느낌입니다. 길가메시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수메르 왕 목록에서 그는 한 줄입니다. 길가메시, 그의 아버지는 릴라 악마 126년.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그는 살아 숨쉽니다. 그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친구를 사랑합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질문을 합니다. 그는 고통받습니다. 그는 변화합니다. 두 문서는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목록은 그를 숫자로 압축합니다. 서사시는 그를 인간으로 펼칩니다. 둘 다 진실일까요?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진실일까요? 어쩌면 둘 다 진실입니다. 다른 종류의 진실, 다른 목적을 위한 진실. 목록은 질서를 원합니다. 목록은 권력의 연속성을 보여주려 합니다. 그래서 길가메시는 숫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는 패턴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서사시는 의미를 원합니다. 서사시는 인간 경험을 탐구하려 합니다. 그래서 길가메시는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이야기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서들도 있습니다. 왕들의 비문, 돌에 새겨진 승리의 기록, 신에게 바치는 헌정. 이 비문들은 특유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웅장한 목소리, 자랑스러운 목소리. 나, 위대한 왕, 강력한 왕, 우주의 왕, 내 방향의 왕은 이 신전을 건설했다. 나는 적들을 물리쳤다. 나는 땅을 정복했다. 나는 신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것은 목록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전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기념의 언어입니다. 비문은 특정한 순간을 영원히 고정시키려 합니다. 승리의 순간, 건축의 순간, 신에게 바쳐지는 순간. 목록은 전체 흐름을 보여주려 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한 왕에서 다음 왕으로. 비문은 뜨겁습니다. 목록은 차갑습니다. 비문은 외칩니다. 목록은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어떤 왕의 이름이 목록과 비문 양쪽에 나타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목록이 말하는 재위 기간과 비문이 암시하는 업적들을. 그리고 때때로 그들은 일치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모순됩니다. 예를 들어 목록이 어떤 왕에게 20년을 부여할 때 비문은 그가 50년 넘게 통치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을까요? 어쩌면 둘 다 옳습니다. 어쩌면 목록은 인정받은 통치 기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비문은 주장된 통치 기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둘 다 틀립니다. 어쩌면 진실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일치 자체가 흥미롭습니다. 불일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과거는 합의되지 않았다고, 사람들은 다르게 기억했다고, 권력은 논쟁적이었다고.
역사는 종종 합의가 아니라 겹쳐 읽힙니다. 우리는 여러 문서를 펼쳐 놓습니다. 왕목록, 비문, 서사시, 연대기, 행정문서.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겹쳐봅니다. 투명한 종이처럼 한 장 위에 다른 장을. 그리고 빛이 통과할 때 패턴이 나타납니다. 일치하는 부분, 모순되는 부분, 빈 부분. 그리고 그 패턴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희미한 윤곽을 봅니다. 도시 연대기를 생각해 봅시다. 특정 도시의 역사를 기록한 문서들, 바빌론 연대기, 아시리아 왕 목록. 그들은 수메르 왕 목록과 비슷하지만 또 다릅니다. 그들은 더 구체적입니다. 더 지역적입니다. 그들은 전체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자신의 도시, 자신의 왕조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들은 교차합니다.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교차점에서 우리는 무언가 더 확실한 것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수메르 왕 목록이 왕권이 우르에서 우루크로 옮겨갔다고 말할 때 우르의 연대기는 그 시기에 큰 재난이 있었다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침략, 파괴, 신전의 약탈. 갑자기 추상적인 왕권의 이동이 구체적인 사건이 됩니다. 폭력이 됩니다. 고통이 됩니다.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행정 문서들. 가장 평범하지만 어쩌면 가장 정직한 문서들. 곡식 배급 기록, 노동자 명부, 토지 측량, 세금 징수. 이 문서들은 영웅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들은 신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들은 그냥 일상을 기록합니다. 보리 2000 단위, 노동자 50명, 토지 10헥타르, 날짜, 서기의 이름, 인장. 하지만 이 평범함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어떤 왕의 통치 기간에 이런 기록들이 집중되어 있다면 그는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도시에서 이런 문서들이 갑자기 증가한다면 그 도시가 번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서들의 합창입니다. 각각은 다른 음으로, 다른 리듬으로 같은 시대를 노래합니다. 왕 목록은 베이스, 낮고 느리고 지속적인 비문은 소프라노, 높고 날카롭고 단기적인 서사시는 멜로디, 감정적이고 복잡하고 기억에 남는 행정문서는 리듬,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기초적인 박자.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듣습니다. 한 번에, 동시에. 그리고 그 복잡한 화음 속에서 과거가 살아납니다. 밤은 고요합니다. 문서들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귀를 기울이면 여전히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속삭임, 외침, 노래, 기록. 그리고 그 모든 목소리 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계속 울립니다. 왜 목록은 끝까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불가능한 재위 기간을 고집할까요? 여러 문서가 현실을 보여주는데도 왜 목록은 신화를 놓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답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질문으로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잠깐, 우리는 한 가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사람들은 과거를 이렇게 크게 만들까요? 왜 옛날의 왕들은 더 오래 살아야 했을까요? 이것은 수메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봅시다. 여름 방학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여름은 얼마나 길었습니까? 끝이 없었습니다. 영원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거대했고 한 달이 한 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름 방학은 2달이었습니다. 60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기억 속에서 그 여름은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깁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기억의 본질입니다. 기억은 사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감각을 기록합니다. 중요도를 기록합니다. 의미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의미 있는 것은
더 길게 느껴집니다. 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들도 같은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홍수 이전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알던 세계가 끝나기 전, 재난이 오기 전, 그때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더 좋았을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잃어버린 것을 더 아름답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재난 후에 사람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모든 것이 더 컸다고, 왕들은 더 위대했다고, 생명은 더 길었다고, 신들은 더 가까웠다고.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슬픔입니다. 이것은 상실의 언어입니다. 홍수가 지나갔습니다. 도시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사람이나 건물만이 아니라 무언가 더 근본적인 것을, 어쩌면 신들의 은총을, 어쩌면 세계의 질서를, 어쩌면 시간 자체의 본질을. 그래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홍수 이전의 왕들은 28,800년을 살았다고, 36,000년을 통치했다고. 숫자는 과장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숫자들은 공동체에 무언가를 주었습니다. 첫째, 안정감. 옛날에는 왕들이 오래 통치했습니다. 그들의 통치는 확고했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세계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언젠가 다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질서. 왕권은 영원합니다. 왕권은 하늘에서 왔고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혼란도 결국에는 질서로 돌아갈 것입니다. 셋째, 신의 보증. 그 긴 재위는 신들의 축복이었습니다. 신들이 그 왕들을 사랑했기에 그들이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만약 신들을 잘 섬긴다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숫자가 사실이냐 아니냐는 어쩌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느냐였습니다. 무엇을 약속하느냐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그것은 현실에서 멀어집니다. 28,800년은 불가능합니다.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가능함이 권위를 만듭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것은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한 수명은 신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신의 영역과 연결된 왕권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평범하면 권위가 없습니다. 30년 통치, 평범합니다. 50년 통치, 길지만 여전히 인간적입니다. 하지만 28,800년, 이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이것은 경애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경애는 복종을 낳습니다. 긴 재위는 긴 겨울밤처럼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의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추운 밤에 불 옆에 앉아 있을 때 당신은 그 따뜻함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아침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시간이 멈추기를 바랍니다. 고대 사람들도 좋은 왕의 통치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평화가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풍요가 멈추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그들은 숫자로 표현했습니다. 28,800년, 36,000년. 이것은 소망입니다. 이것은 기도입니다. 시간 속에 새겨진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시 압축설을 생각해 봅시다. 알룰림이라는 이름이 한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나타낸다면 어떨까요? 알룰림 시대, 28,800년 동안 지속된 시대. 어쩌면 여러 왕들이, 여러 세대가 모두 알룰림이라는 이름으로 통치했습니다. 이름은 왕조가 되었고 왕조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숫자는 조금 더 이해할 만해집니다. 여전히 매우 길지만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수백 세대가 모이면 수만 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서는 이것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문서는 그냥 말합니다. 알룰림 28,800년,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왜일까요? 왜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모호함이 더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인지 시대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 청자는 둘 다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은 사실보다 더 큽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조용히, 부드럽게. 당신의 기억 속 어렸을 때의 여름도 실제보다 길지 않았나요?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과의 시간도 실제보다 더 많이 느껴지지 않나요? 당신이 잃어버린 것들도 실제보다 더 소중하게 기억되지 않나요? 이것은 인간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입니다. 수메르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기억했습니다. 그들도 과장했습니다. 그들도 잃어버린 것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점토에 새겼습니다. 영원히 남도록. 밤은 깊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느립니다. 그리고 그 느림 속에서 당신은 이해합니다. 숫자는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입니다. 그것은 희망입니다. 그것은 슬픔입니다. 28,800년은 영원을 향한 인간의 손짓입니다. 닿을 수 없지만 그래도 손을 뻗는. 그리고 우리는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손짓을 봅니다. 여전히 그 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제 목록은 끝을 향해 갑니다. 신화는 점점 역사가 되고 역사는 점점 현재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에서 목록은 멈춥니다. 그 끝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모든 이야기는 끝이 있습니다. 모든 목록은 마지막 줄이 있습니다. 수메르 왕 목록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록을 따라 내려오면 재위 기간은 점점 짧아집니다. 28,800년에서 126년으로, 126년에서 30년으로, 30년에서 15년으로 숫자들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신화가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목록은 우리가 아는 시대에 도달합니다. 기록된 역사, 검증 가능한 왕들, 실제 사건들, 그리고 그곳에서 목록은 멈춥니다. 어떤 판본은 이신 라르사 시대에서 끝납니다. 기원전 2000년경. 어떤 판본은 더 일찍 끝납니다. 어떤 판본은 나중에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끝은 일관되지 않습니다. 끝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야기가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하지만 이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록이 끝날 때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들은 여전히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들은 여전히 번영하거나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목록이 멈춘 것은 역사가 끝나서가 아닙니다. 목록을 쓰는 관습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상황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기록의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더 이상 작은 도시 국가들의 연합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제국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빌론, 아시리아.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연대기, 왕실 비문, 연도별 기록. 이것들은 수메르 왕 목록과 다릅니다. 더 자세하고 더 구체적이고 덜 신화적입니다.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개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목록은 끝났습니다. 아니, 변형되었습니다. 다른 문서들로, 다른 전통들로 이어졌습니다. 목록의 끝은 결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환입니다. 문서의 마지막 줄을 상상해 봅시다. 마지막 왕의 이름, 마지막 재위 기간, 그리고 그 아래 빈 공간. 그 여백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집니다. 여백은 말합니다. 이야기는 계속된다고.
우리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시간은 흐른다고. 왕권은 여전히 이동한다고. 다만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여백은 우리에게 공간을 줍니다. 상상할 공간을, 질문할 공간을, 의미를 만들 공간을. 목록이 수행했던 기능들을 정리해 봅시다. 조용히, 과장 없이. 첫째, 정통성 부여. 목록은 현재의 왕을 과거와 연결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왕권의 긴 사슬 속에 현재의 왕도 한 고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권위를 주었습니다. 둘째, 교육. 목록은 서기 학교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이것을 베끼며 글쓰기를 배웠습니다. 역사를 배웠습니다. 문화를 배웠습니다. 셋째, 기억. 목록은 과거를 보존했습니다. 완벽하지 않게 편향되게 그래도 보존했습니다. 목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왕들의 이름조차 모를 것입니다. 넷째, 질서. 목록은 혼란을 정리했습니다. 무수한 도시들, 무수한 왕들, 무수한 전쟁들을 하나의 선형적 서사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거짓일 수 있지만 유용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은 목록이 끝난 후에도 다른 형태로 계속되었습니다. 바람 부는 밤을 상상해 봅시다. 메소포타미아의 폐허, 한때 도시였던 곳, 지금은 모래 언덕. 바람이 불면 모래가 움직입니다. 때때로 땅속에서 무언가가 드러납니다. 벽돌 조각, 토기 파편, 그리고 점토판. 멀리서 물소리가 들립니다. 유프라테스가 여전히 흐릅니다. 수천 년 동안 흘렀고 앞으로도 흐를 것입니다. 점토판의 표면은 건조합니다. 햇빛과 바람에 말랐습니다. 설형 문자의 흔적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희미하지만 읽을 수 있습니다. 알룰림 28,800년. 숫자는 조용합니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읽습니다. 4,000년 후에 다른 언어로, 다른 세계에서. 하지만 우리가 읽을 때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과거가 현재가 됩니다. 잠시, 찰나, 그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목록은 섬뜩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왜 섬뜩한가를 이제 우리는 더 잘 이해합니다. 세 가지 여운만 남깁니다. 강요하지 않고, 조용히. 첫째, 숫자는 믿음을 만듭니다. 28,800이라는 숫자는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적은 순간, 그것을 읽은 순간 무언가가 변합니다. 숫자는 권위를 가집니다. 숫자는 현실을 구성합니다. 믿지 않아도 영향을 받습니다. 둘째, 문서는 권력을 만듭니다. 왕 목록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적 도구입니다. 누가 포함되고 누가 제외되는지, 누가 먼저 오고 누가 나중에 오는지, 이 모든 것이 권력을 형성합니다. 기록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기록은 행위입니다. 셋째, 침묵은 우리가 상상하도록 만듭니다. 목록이 말하지 않는 것들, 목록이 지운 것들, 목록이 끝난 후의 공간, 이 모든 침묵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질문하도록, 찾아보도록, 의미를 만들도록.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가장 강력한 부분입니다. 목록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목록은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읽고 해석하고 논쟁해야 목록은 살아납니다. 우리가 잠드는 동안에도 오래된 기록은 계속 읽힙니다. 학자들의 책상에서, 박물관의 유리 케이스에서, 인터넷의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그리고 매번 조금씩 다른 의미로 깨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천문학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신화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시를 봅니다. 모두 맞고 모두 틀립니다. 왜냐하면 목록은 그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밤이 끝나갑니다. 새벽이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아직
조금 더 어둠 속에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대홍수의 다른 버전들을 수메르에서, 바빌론에서, 히브리에서 어떻게 같은 기억이 다르게 전해졌는지를, 혹은 도시국가들의 실제 전쟁을 왕 목록이 한 줄로 압축한 왕권의 이동이 실제로는 어떤 피와 불과 포위 공격이었는지를, 혹은 일상을 서령 문자가 기록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빵 굽는 사람, 배 젓는 사람, 학교 가는 아이들, 많은 이야기들이 기다립니다. 점토판들 속에, 모래 아래에, 시간 너머에.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꺼낼 것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밤마다. 하지만 지금은 수메르 왕 목록을 놓아도 괜찮습니다. 프리즘을 다시 상상합니다. 4개의 면, 빽빽한 글자들, 그리고 당신의 손이 천천히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톡, 작은 소리, 그리고 먼지가 조금 날립니다. 아주 조금. 4000년 된 먼지. 당신은 숨을 쉽니다. 천천히, 깊게. 눈을 감아도 괜찮습니다. 왕권은 하늘에서 내려왔고 언젠가 하늘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은 고요합니다. 점토는 차갑습니다. 문자는 작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평화롭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깊은 꿈 꾸세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역사는 기다립니다. 신비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